사실 원예 키워드를 제가 제안했잖아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게임이 오래전에 구매를 미리 해두고 파티 키워드 맞을 때 해야지 하고 좀 묵혀두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게임이에요. 제목이 스트레인지 홀티컬처. 스트레인지 홀티컬처? 홀티컬처? 이게 원예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요? 홀티가요? 그래서 번역하면 이상한 원예, 기묘한 원예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스트레인지 호티컬처는 식물 가게의 이름입니다. 가게가 있는 곳은 길이 좁고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언더미어라는 마을인데 스트레인지 호티컬처는 그런 언더미어의 번화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에 있어요. 주인공은 최근에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이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게에 있는 그 희귀하고 독특한 식물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상태로 가게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게임이 1일차 금요일부터 시작해요. 화면이 레이아웃이 딱 고정되어 있는데 먼저 화면 위쪽으로 이렇게 창가에 식물들이 올라가 있는 2단 선반이 있어요. 이제 그 선반 위에 이 게임의 핵심인 갖가지 색과 모양의 식물들이 올라가 있고 이게 되게 긴 선반이에요. 그래서 가로 스크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선반이 길기는 하지만 아직은 식물의 수가 20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이라 좀 듬성듬성 나져 있어요. 선반 왼쪽으로는 까만 고양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종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띵 누를 수 있는 종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그걸 누르면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그쪽의 모습을 드러내요. 화면 하단에는 이런저런 문서를 펼쳐 놓을 수 있는 좀 큰 사이즈의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오른쪽에 당겨서 열 수 있는 서랍이 있는데 서랍을 열면 게임 진행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식물들의 이름이나 설명 달아놓을 수 있는 꼬리표 그리고 편지 같은 문서를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게임을 막 시작했을 때 테이블 위에는 사이먼이라는 인물이 보낸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어요. 그 찾기 힘든 떠돌이 버섯에 대한 발췌문을 찾았어요. 엠블사이드에 있는 도서관에 오면 다 말해줄게요. 금박묘화에 관해서도 중요할지 모를 정보를 찾았어요. 추신, 저 대신 지옥둥이 귀 뒤편을 시원하게 긁어줘요. 아마도 그 카운터에 있는 까만 고양이 이름이 지옥둥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서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아 진짜로? 그릉그릉 소리를 냅니다. 근데 지옥둥이 옆에 있는 그 벨이 반짝반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눌러봐야겠죠. 벨을 누르면 빅토리아 그레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나타납니다. 빅토리아는 이 가게를 수백 번은 지나갔는데 한 번도 들어와서 구경해 볼 생각을 못했다. 오늘 조금 특이한 부탁이 있어서 왔다. 밤마다 누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희미해서 알아듣기가 어렵다. 위층에서 들려오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이다. 궁금해서 못 참겠다. 뭐라고 하는 건지 꼭 알아내고 싶다. 라고 말을 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온다고요? 빅토리아 앞에 이렇게 식물을 넣을 수 있는 칸이 나타나요. 네. 근데 거기 성 요한의 양귀비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우리가 선반에 늘어서 있는 식물 중에 성 요한의 양귀비라는 식물을 찾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이야기한 서랍 속에 스트레인지 북 오브 플랜트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꺼내서 봐봅시다. 그러면 책 앞머리에 이 사전은 식물을 구별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첨부된 스케치는 식물 구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설명문이 더 유용할 것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럴 거면 그림을 왜 그려놨죠? 그림이 진짜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덧붙여서 아래쪽에 본 저자는 이 사전을 오용해 일어나는 상해 또는 죽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상한 라고 식물을 합니다. 파는 가게군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식물도 있는 것 같아요. 게임 내내 이 책을 이용해가지고 식물들을 잘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설명을 잘 읽어야 됩니다. 목차에는 12개 식물이 있는데 다행히도 성 요한의 양귀비가 있어서 그 페이지로 가보면 화사한 꽃잎을 끓이면 사용자의 청력을 크게 향상해주는 물약을 만들 수 있다.
성요한의 양귀비 꽃은 중심이 노랗고 꽃잎은 진홍색이다. 그리고 꽃이 그려져 있긴 한데 좀 대충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럼 선반에서 꽃잎이 진홍색이고 가운데가 노란 꽃을 찾아야겠죠. 근데 중앙 부분이 노란 꽃이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잎이 보라색이고 또 하나가 빨간색이면 당연히 이제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제대로 찾아서 건네주면 빅토리아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아, 뭐 물약을 제조해 줄 필요는 없고 그것만 주면 돼요? 네, 그냥 식물을 통째로. 그리고 이제 식물 식별을 완료한 보상으로 새로운 식물에 대한 설명 페이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전에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 게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뭔가 특정 효과를 원하는 손님에게 그것에 맞는 식물을 찾아서 건네주는 거고요. 여전히 벨이 깜빡이는 걸로 보아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사이먼이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그 편지에서는 엠블사이드에 있는 도서관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서랍에 언더미어 근방 지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펼쳐서 보면 언더미어 북쪽으로 엠블사이드라는 지명이 보여요. 화면 하단에 테이블이 있다고 했잖아요. 테이블 왼쪽에 3개의 원형 아이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탐험할 의지, 두 번째가 자세한 관찰, 세 번째가 자라나는 공포예요. 두 번째는 그냥 식물을 갖다 놓으면 좀 크게 볼 수 있는 뭐 현미경 같은 거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노란색으로 채워지는 게이지가 있어요. 탐험할 의지를 게이지가 없을 때 누르면 그럴 기력도 시간도 없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문서를 얻거나 뭔가 식물들에게 막 물을 주고 하다 보면 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만땅이 채워지면 그때 탐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아이콘을 누르면 지도가 펼쳐지고 지도의 한 부분을 찾아서 떠날 수 있어요. 지도를 잘못 눌러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면 그냥 그 의지를 허비하게 되고요. 제대로 눌러서 찾아가면 거기서 작은 이벤트 같은 게 벌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식물을 얻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냥 어떤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은 그냥 텍스트로 이어지는 거라서 뭐 화면 같은 거는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엠블사이드로 가자고 했잖아요. 엠블사이드를 누르면 거기서 이제 사이먼을 만나서 사이먼이 떠돌이 버섯에 대한 설명이 써져 있는 문서를 주고요. 그럼 3개의 아이콘 중에 맨 밑에 자라나는 공포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손님한테 그 손님이 찾는 식물을 잘 찾아서 줬잖아요. 그럼 성공인데 다른 식물을 줄 수도 있겠죠. 헷갈리는 식물 되게 많거든요. 다른 식물을 건네주면 틀렸다고 하면서 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런 문구가 뜨는데, 그러면서 그 자라나는 공포 부분 게이지가 올라가요. 3번 정도 잘못 주면 공포 게이지가 다 차거든요. 네.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흐른다. 내 정신이 산산조각 났다. 이런 문구와 함께 뭔가 그 원형 돌조각 같은 게 쨍 하고 깨져요. 그럼 그거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거를 다 맞추면 되살아난 느낌이다. 내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다시 게임이 재개가 돼요. 이때 나오는 퍼즐은 돌조각 깨지는 것도 있고 뭐 열쇠 구멍에 열쇠 맞는 걸 찾아서 끼워 넣는 것도 있고 좀 몇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탐험도 뭔가 계기가 생겨서 의지가 차기 전에는 되게 무기력해서 못 가겠다 그러고 몇 번 실수하면 정신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이거 주인공 약간 우울증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히 그런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지는 않아요. 여튼 첫날 찾아오는 손님이 총 4명인데 그 중에 3번째 손님이 중년 여성 페이 스위프트예요. 페이 스위프트는 와서는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꿈이 점점 생생해지고 있다. 가면으로 얼굴을 숨긴 여자를 봤고 그 옆에는 검은 몸에 뼈만 남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었다. 여자는 병적이고 오싹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제발 잠을 좀 자게 도와달라. 그래서 페이 스위프트에게는 알뿌리에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는 식물인 숲 장뇌화를 건네주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손님 줄 때는 식물 이름이 떴었잖아요. 네. 식물 이름이 안 뜨기도 하나요? 네,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설명이 일치하는 걸 찾아서 효과를 봐서 예, 효능 이런 걸 들어야 보고. 됩니다. 그럴 때 또 틀릴 때도 있고 맡겨줄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네 번째 손님까지 왔다 가면 하루가 끝나거든요. 근데 다음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 까만 바탕에 카드 더미가 있는 화면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면 맨 위에 있는 카드가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진 면에 HR 세 번째 강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녀는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을 찾고 말았다. 그것은 앰블사이드 도서관의 후미진 구석에 박힌 책이었다. 이런 짧은 이야기가 나와요. 뭐지?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아까 뒤집었던 카드가 내 테이블에 있어요. 아까 지도 펼쳐서 탐험을 했잖아요. 그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그 격자무늬예요. 네모난 칸으로 만들어진 격자무늬 지도인데 가로로는 숫자가 써져 있고 세로로는 알파벳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을 H1, C9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겠죠. 근데 H열 세 번째 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H열을 지나가는 강들 중 세 번째로 지나가는 강으로 특정을 해서 탐험 버튼을 눌러서 가 보니까 죽은 사슴의 시체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식물을 얻어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카드에 있는 거를 제대로 맞추면 카드가 사라져요. 둘째 날에도 이제 뭐 친구한테 편지가 오기도 하고 또 좀 무례한 이상한 손님도 오고 뭐 그런 와중에 마을에 형사가 찾아와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더미어 남서쪽에 있는 그리즈데일 숲에는 자매단이라고 불리는 마녀 집단이 있어요. 되게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집단인데 거기 아르다라는 이름의 자매단 지도자가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형사는 이 자매단이 자기에게 굉장히 적대적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식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을 가져가고 잠시 후에 그 형사가 이야기했던 자매단의 일원 중에 한 명이 가게에 찾아옵니다. 자신들은 좀처럼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 않지만 이번 일은 너무 이상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비밀을 발설하지 못하게 속박하는 힘이 있는 식물을 한번 사용한 후에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를 받고 또 그 편지에 써져 있는 것도 약간 추측을 해야 돼요. 지도에서. 그래서 제대로 찾아가면 자매단의 리더 아르다의 시체를 볼 수 있는데 아르다는 상처는 없지만 눈, 입, 정맥, 머리칼 모두가 검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식물이 특정 독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식물을 이용해서 아르다가 금방묘화라는 독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아까 등장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사이먼이 보낸 편지에도 금방묘화를 언급을 했었어요. 이제 자매단을 도와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두 번째 날이 끝나고 나면 또 카드 더미가 나와요. 윗장을 뒤집으면 호크스헤드의 북쪽, 로윅 동쪽, 러슬랜드 서쪽, 뭐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써져 있고 의지는 요만하면 안 돼. 아니, 언제다가 그러니까 이걸 다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한 장소를 가리키는 그 퍼즐을 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니터에 자 갖다 댈 뻔했어. 그리고 이제 밑에 또 그 짧은 이야기가 나와요. 소녀는 책에 매혹되었고 또한 겁에 질렸다. 한동안 책을 살펴본 후 소녀는 결정을 내렸다. 소녀는 자신이 발견한 힘을 쓰지 않기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책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매번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카드 한 장과 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카드에서 말하는 곳을 지도에서 찾아내야 뭔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카드에 써져 있는 게 방금처럼 막 문장도 있지만 또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가 나옵니다. 추리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4일차가 되면 또 새로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스윈사이드에 있는 바위원에서 아주 참혹한 상태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첫날에 가게에 방문해서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던 페이스위프트가 다시 찾아와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옥으로 만든 가면을 쓴 여자와 괴물의 환영이 보인다. 피하고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페이한테
정신이 안정되는 식물을 줄 수도 있고 영적 능력이 강화되는 식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엔딩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지예요. 네. 그리고 다음날 몇몇 손님이 더 다녀가고 나서 가게에 옷가면을 쓰고 후드를 뒤집어 쓴 오. 여성이 방문합니다. 여자는 근방에서 구하기 힘든 식물이 필요하면 당신을 찾아가라고 들었다. 이제 겨우 4일째인데 벌써 소문이 엄청 났나 봐요. 그러면서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통 효과가 있는 청연초라는 식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한테 식물을 주면 바로 사라지고요. 근데 페이가 보는 환상과 일치하는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가면 쓴 여자와 같이 다닌다는 괴물도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이상한 남자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와서 편지를 주고 가요. 근데 거기에는 자신들은 묘수를 숭배하는 구원의 씨앗이라는 단체고 주인공이 자기들을 도와줬으면 한다. 우리를 도울 의향이 있으면 어디에 뭘 놔둬라. 막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이 단체를 도울지 말지도 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까 그 바위원에서 일어난 참혹한 시체를 조사하던 그 형사가 아무래도 본인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인지 마을에 오랫동안 오컬트와 신비학을 공부한 노년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에게 도움을 청했더라고요. 참고로 이 여성은 아까 처음 편지를 보냈던 사이먼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형사와 이 노년의 여성이 같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도움을 청하러 이미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와서 하는 말을 따르면 거기서 뭔가 불러내는 의식을 거행한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살당한 자매단의 리더, 그리고 또 뭔가 불러내는 의식, 묘수를 숭배한다는 사람들, 옷가면을 쓴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환영을 보는 여성, 이들이 뭔가 얽혀 있는 것 같죠. 하나의 사건으로. 그리고 또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 그 소녀의 이야기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하루하루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더 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요. 주인공이 소소하게 이 식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저 방문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도 그렇고 좀 은근히 무겁고 진지하죠. 이 게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분위기가 좀 우울합니다. 창밖으로 계속 비가 쏟아지는 우중충한 날씨도 그렇고 가게 분위기 자체도 좀 어둡고 특히 배경음악이 되게 우울해요. 그래요? 게임하다 보면 기분이 엄청 이렇게 쭉쭉 쳐질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게임 분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저는 되게 밝고 아기자기한 게임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제가 이 게임을 구매했던 게 인스타에 있는 어떤 해외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나서였는데 닌텐도 스위치로 플레이하는 사진을 올리는 계정이거든요. 인스타에 보면 그런 걸 올리는 계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항상 엄청 그 주변을 예쁘게 세팅해 놓고 그 게임이 그래요? 구동되는 스위치 사진을 딱 놓고 사진을 올리거든요. 데스크테리어.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막 되게 식물 많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와중에 딱 이 게임이 올려져 있는데 그 그래픽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이제 한글화도 다 되어 있고 한데도 우리나라는 스위치로는 정식 발매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한글화가 돼 있는데도요? 네, 우리나라 뭐 하는지 모르겠어. 닌텐도 안 나와 있는 게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팀에서 구매를 했고요. 네. 스팀에 게임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을 식물 가게의 주인으로 플레이하는 오컬트 퍼즐 게임입니다. 새로운 식물을 발견해 식별하고 고양이를 쓰다듬고 마녀 단체와 대화하고 교단에 들어가세요. 효능이 강력한 식물들을 활용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고 언더미어의 어두운 수수께끼를 파헤치세요. 라고 써져 있는데 분명히 여기 오컬트 퍼즐 게임, 어두운 수수께끼 막 이렇게 써져 그러니까. 있는데도 내가 혼자서 막 밝고 신나는 게임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그 설명 고양이랑 뭐 고양이를 쓰다듬고 그 부분만이 거기에만 되게 귀여운 게임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생각했던데 이유가 하나 있긴 한데 인스타에서 사진을 보기 전에 이미 이 게임을 들어보긴 했었어요. 어디서 봤냐면
다른 게임하면서 공략을 찾아보다가 비슷한 게임이라고 추천하는 글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있었던 그 다른 게임이 포션 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제목 그대로 포션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연금술사가 주인공인데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아. 집이 어디냐면 1층에 가게가 있고 2층에 잠자는 방이 있고 지하에 실험실 있고 마당에 약초가 자라는 집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네요. 집에서 그냥 마당에서 약초 따고 더 필요한 약초는 또 상인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한테서 사요. 그리고 계속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온갖 포션을 만들어주는 게임이에요. 포션을 어떻게 만드냐면 되게 커다란 포션 지도가 있어요. 지도 곳곳에 특정 포션 표시가 있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해골밭이 막 있거든요. 그럼 포션을 만들려면 지도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원하는 포션이 있는 방향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약초들마다 방향성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직진한다거나 뭐 45도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초 방향성이 있어서 그 포션이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약초들을 잘 조합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근처에 해골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해골밭에 일정 시간 이상 닿으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골밭을 피해서 뭔가 요렇게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이 되게 멀고 까다로워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약초들을 갈아서 가마솥에 넣고 이렇게 막 휘저으면 그 방향대로 가다가 또 좀 중앙으로 이동해야 될 때는 물을 조금 부어준다거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미세하게 막 그 제조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목적지 근처까지 갔어. 그럼 포션이 약 모양으로 있는데 내가 이동하는 것도 약 모양이거든요. 약병 모양이야. 근데 그게 그 약병 모양이 딱 완벽하게 겹쳐져야 강력한 포션이 만들어지고 이게 좀 벗어져 있으면 1단계나 2단계 약한 포션이 만들어져서 그 마지막 부분이 진짜 나노 컨트롤 PC가 아니고 닌텐도예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저는 있어요. 액박으로 했는데 진짜 그 키보드로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맞아요. 나 이거 진짜 그 미세하게 나노 컨트롤 하는데 이거 진짜 삐끗하면 정말 고생했던 거 다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저장 엄청 많이 하면서 했어. 그래서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딱 정해진 방법이 있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 가지 약초로 이 방향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저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레시피가 나오고 그리고 뭐 손님이 이 약초 빼주세요, 저거 넣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나노 컨트롤로 이제 레시피를 저장을 하고 좀 어느 정도 기본 포션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 지하에 실험실이 있잖아요. 거기 진짜 복잡한 약물 만드는 연구실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짜 더 상위 포션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실험을 계속 막 해봐야 돼요. 요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그리고 되게 집중해서 하잖아요. 게임 하다 보면 진짜 골방에 처박혀서 계속 포션 만들고 있는 연금술사처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메인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진짜 포션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속세랑 연애 끝나고 방구석 연금술사가 돼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경은 아마 중세쯤이겠죠? 그래서 그래픽도 양피지에 그린 그림 같은 분위기고 인물들도 딱 그런 느낌으로 생겨서 그 연금술 포션 제작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음악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게임이 되게 단순하고 중독성 있고 그러면서 뭔가 그냥 좀 웃겨.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 비슷한 게임으로 스트레인지 호티컬처를 추천받았으니까 좀 비슷한 분위기를 제가 상상을 막 한 거였어요. 근데 막상 게임 시작을 해보니까 이렇게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 분위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국님은. 근데 둘 다 좋았어요. 둘 다 좋더라고. 그 사건들도 처음에 막 위에 빈집에서 소리가 들린다. 약간 호러 분위기도 나고. 약간 내 취향이잖아요. 취향이 잘 맞더라고. 그래서 예상했던 거랑 분위기는 되게 달랐지만 되게 재밌게 했어요. 설명 듣고 막 사전 찾아보고 손님이 찾는 식물을 찾아주는 이 원예 퍼즐은
메인인 척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거들 뿐이고 저는 이 게임의 핵심이 수수께끼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아까 그 카드를 뒤집었을 때 나오는 그런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것들을 이게 뭘 말하는지 추측해서 지도에서 거기를 막 찾아가고 이게 딱 수수께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되게 있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지도의 특징을 제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임에도 초반에 좀 헤맸어요. 그래서 아마 2일차나 3일차에 얻었던 카드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뭔지 몰라서 뒀다가 9일차에 풀었거든요. 그때 그 희열감 이런 게 좀 있죠. 그 당일 거를 안 풀어도 되는군요. 맞아요. 안 풀어도 되긴 하는데 대신 풀어야 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식물들을 계속 거기서 얻잖아요. 카드에서 주는 수수께끼도 있고 뭐 친구가 자꾸 편지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편지가 내가 지금 어디 지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 뭐 너무 힘들다. 근데 어디에 갔더니 어떤 식물이 있더라. 막 이런 게 오면 그 편지를 보고 또 거기를 찾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탐험을 하고 식물을 얻게 되고 근데 이제 손님들이 요구하는 식물 중에는 그렇게 탐험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손님들이 항상 같은 순서로 와요. 몇 회차 플레이를 해도. 네,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손님이 요구하는 식물이 나한테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맘대로 식물을 줄 수도 있어서 근데 그것도 맘대로는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줄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나한테 있는 걸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점점 도구가 늘어나요. 근데 그 기능이나 쓰임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초반부터 이 테이블에 무슨 무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참 하다가 어느 지점에 좀 연관돼 보이는 단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퍼즐을 풀었더니 딱 숨겨져 있던 서랍이 열리면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식물을 그냥 그대로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약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생겨가지고 포션 크래프트처럼 약물을 제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서 스토리도 뭔가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좀 게임적으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확장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스토리 진행도 기승전결이 확실한 편이에요.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가 중심이긴 하지만 가게에 꼭 그 메인 스토리와 관련된 손님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손님들이 들고 오는 그 개인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그 첫날 찾아온 손님이 이야기했던 비어있는 집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것도 나중에 그 손님이 다시 방문해서 그 비밀이 뭐였는지 알려주고요. 또 어떤 젊은 여자 손님이 찾아와서는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줘서 이제 그 집을 청소를 하는데 다락을 청소하다가 관을 발견했다. 관. 근데 질긴 덩굴이 감고 있어서 이거를 열 수가 없다. 근데 그 식물 중에 좀 그런 걸 열 수 있게 해주는 왜 열고 싶지 그거에? 약간 기대하고 있더라고. 뭔가 이상한 사건을. 얼른 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첫 손님도 이상했어. 그걸 왜 잘 듣고 싶지? 안 들리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잠을 잘 잘 수 있는 걸 그냥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사라지게 하던지. 그래서 뭔가 좀 열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식물을 줬어요. 그때 나중에 왔어. 다시 오더니 덕분에 관을 열었는데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시체는 없었다. 실망스럽대. 근데 대신 어떤 아뮬렛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손님이 찾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해주지 않겠어. 근데 그 아뮬렛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고 그걸 또 도와주는 뭐 그런 사건이 있어요. 메인 서사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개별적인 사건들도 좀 재미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했는데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아요. 일단 설정 자체가 사실 되게 넣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게임이 좀 단순한 면이 있죠.
저는 가게 운영 이런 것도 좀 요소가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식물을 놓는 위치라던가 뭐 물을 주는 주기라던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일절 없거든요. 그냥 놓고 찾고 식별하기만 하면 돼서 그게 아쉬웠고, 그리고 전체 볼륨이 좀 작아요. 전체 플레이 타임 5시간 정도만 해도 무난하게 오. 엔딩을 보거든요. 근데 엔딩 이후에 저는 이제 평범한 원예가 삶이 더 이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평범한 손님들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리고 엔딩이 8개예요. 생각보다는 좀 많죠. 그러네요. 근데 선택지에 따라서 딱 메인 스토리 결과만 달라져요. 이런 게임에서 다회차를 하려면 수집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루트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 진행도 달라지면서 수집하는 식물의 종류도 달라져야 여러 번 하면서 그 식물을 다 모을 그런 욕구가 생길 텐데 그런 게 없이 어떤 식물을 어떻게 얻는지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는 무조건 77개의 식물을 모으는 게 거의 확정이에요. 이게 되게 아쉽고, 그리고 엔딩이 분기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자동 저장이어가지고 특정 구간 세이브가 안 돼요.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 다른 엔딩 보려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뭐 거예요. 하자는 거야? 근데 이 게임은 퍼즐이나 수수께끼를 푸는 게 메인이잖아요. 이미 다 한 번씩 풀었던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귀찮게. 이 회차 반복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엔딩 하나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되게 이게 아쉬운 부분이었고 볼륨이 좀 있는 DLC가 나오면서 이런 점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제가 이 게임을 되게 바쁠 때 했어요. 일이 너무 바쁘고 막 압박감도 느껴져가지고 게임을 할 엄두가 안 나는 시기인데 이거 팟캐에서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주말에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었어. 근데 막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는데 되게 몰입해서 하고 이제 주말 동안에 딱 엔딩 보고 나서 너무 힐링 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되게 제가 스토리적으로 아니면 그냥 게임 몰입해서 플레이에서? 아니요. 스토리는 막 힐링되는 스토리라고 하긴 힘든데 그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막 부금이나 전반적 분위기가 우울하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이고요. 이 특색 있는 식물들을 막 보는 거, 그리고 등장인물이나 사건도 좀 매력이 있고 한글화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번역만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막 문서 같은 걸 펼쳐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글 텍스트가 써져 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거슬리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돼 있거든요. 그것도 몰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너무 복잡하지 않은 수수께끼나 퍼즐을 푸는 거, 이게 이제 제 취향이 좀 잘 맞아서 좀 힐링 됐던 게 아닐까. 되게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어요. 취향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초롱님이 지난번에 제가 총선과 다이아몬드 이야기할 때 되게 해보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게임이 훨씬 초롱님한테도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가볍게 그냥 앉아서 뭔가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 없이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안 나왔더라고. 대신 저는 스위치 아니고 스팀으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스위치가 아무래도 뭐 TV 모드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화면이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막 글자가 많이 나오는 게임들은 확실히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하기에는 좀 너무 빽빽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네, 컴퓨터로 하기 괜찮아요. 되게 구동도 좀 가볍게 되는 편이고 해가지고 저는 두 분 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2022년 1월 출시작이라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니까 슬슬 세일폭도 좀 커지더라고요. 지금 마침 50% 세일 중이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사서 할 수 있는데 29일까지라서 아마 제 녹음이 올라갈 때쯤에는 세일이 끝났을 것 같고,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세일이나 뭐 새해 할인 이런 거 할 때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64화 서부에서는 양치가 소개하는 웹툰 크레이지 가드너
영화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 넷플릭스 예능 도전 꽃들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됩니다.